자,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또 중국 얘기하면 중국 전문가인 제가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사실 그동안 이제 일부 유튜버나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시진핑이 실권했다. 권력이 군부 2인자인 장유산한테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시진핑 곧 물러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후로도 시진핑은 1년째 지금 멀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 작가가 말씀드립니다만 중국이라는 정치 체제가 그렇게 쉽게 한꺼번에 큰 변화가 일어나거나 또는 시진핑이 물러날 만큼 그만큼 큰 격변이 일어난다 그러면 사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진핑과 함께 권력을 나눠 가졌다고 보여지던 장유사에 대한 사실상의 속청이 확인이 돼서 24일 토요일 날 이와 관련한 공식 뉴스가 떴습니다. 먼저 뉴스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자, 중국군 서열 2인 장유사 숙청과 시진핑 1인군 장악이 가속화된다라는 뉴스가 지난 토요일에 떴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에서 최근 몇 년간 리상푸 전 국방부장 그리고 마오와 전 정치공작부 주임, 허웨이둥 부주석에 이어서 실세였던 장유사와 류전니까지 지금 축출당하면서 지도부 70% 이상이 교체가 됐습니다. 일단 중국 기관지 해방군부는 이번 숙청을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 유린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진핑 주석의 절대 권위에 도전하거나 독자적인 파벌을 형성했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부 외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미국 언론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장유사 부주석이 미국의 핵무기 관련 국가기밀을 유출한 혐의가 숙청의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조금 여기에 대한 간단한 역사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장유사는 어떤 인물이고 시진핑하고 어떤 관계를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부분인 건데 사실 그 장유사는 시진핑이 10년 집권 이후에 3기 연임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에 시진핑에 의해서 일종의 경호실장으로 이 흑채가 된 인물입니다. 둘 다 똑같은 산시성 출신이고 출신이죠. 조금 이제 장유사가 나이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시진핑이 10년을 하고 3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넘어가니까 그때 당시에 군부에서 시진핑 너무 오래 해먹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굉장히 반발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지금의 군부를 어떻게든 좀 눌러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신임을 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한 거라서 그래서 그동안 그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허와이둥을 잠깐 반 정도 밀어넣은 상태에서 일종의 이제 자기 경호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들인 게 지금의 장유사였습니다. 그래서 장유사가 처음에는 진짜 충성스럽게 잘했어요. 특히 장유사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베트남하고의 전쟁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던 전쟁 경험이 있는 군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월전군이라고 부르는데 월남이랑 전쟁을 치러본 우리나라도 월남군 좀 나이들 많잖아요. 현장에서 직접 뛰어봤던 사람들이라 현재 있는 이 중국 군벌 지휘자들한테는 상당히 신임을 받고 있는 저 사람은 진짜로 전쟁 영웅이다. 이런 걸 받고 있는 사람이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아버지 때부터 집안에서 알고 지낸 사이니까 이 사람한테 권권을 좀 나눠주면 나를 잘 지켜주겠구나라고 이걸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사를 전행을 하면서 전군의 한 1000명 가까운 사람을 본인 사람으로 이걸 채운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지휘관들을 시진핑 못지않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사람이 시진핑이나 기존 허와이둥이나 정치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한 수 아래로 깔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기 시작한다.
또는 실질적으로 권력을 집행하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공식 석상에서 시진핑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시진핑 앞을 지나쳐가든가 그렇죠. 또는 시진핑을 무시하고 어떤 등 정책을 돌리고 하거나 뭐 이런 거. 네. 놓고 등을 돌려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표면화되면서 지금 시진핑 권력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문제는 시진핑이 얘를 가만히 놔두니까 그렇죠. 그럼 장유사가 더 힘이 더 센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심지어는 장유사가 실권자고 시진핑을 조만간 내치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이 쭉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은 군이 최우선입니다. 군이 1번, 2번이 당, 그리고 세 번째가 정치 관련한 부분에 권력이 있는 건데 이 군사 관련한 군사위원회가 7명의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7명의 사람이. 근데 처음에 이제 시진핑이 거기 이제 주석이니까 그리고 장유사가 부수석이니까 이 두 사람 밑에 5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서해 3위가 허웨이둥, 그리고 장성민, 그리고 리쌍푸, 류전니 연합참모부 참모장입니다. 네. 그리고 마오화 정치공작부 주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군사위원회 7명입니다. 그래서 그 7명 중에 지금 장유사의 부하로 보이는 사람이 세 사람 정도 있다고 평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7명 중에 4명은 장유사 그룹인 거고 3명은 시진핑 그룹인 건데 그 그룹 안에 있던 허웨이동이라고 시진핑의 신복이 사실상 한 6개월 이상 어떤 전면에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상 안에서 저기를 안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군사위원회는 군사위원회 안에는 이 시진핑하고 장유사하고 장성민 그리고 아까 마오화, 리쌍푸, 리쌍푸 요 4사람이 그러니까 시진핑을 빼면 이 3사람이 시진핑을 꽁꽁 묶은 상태에서 3대1로 군권을 맘대로 유린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공식적인 얘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 이제 중국의 옛날에 쿤밍이라고 불리는데 요새는 장시라고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이 장시 지역 그러니까 베트남에 가까운 그쪽에 장시성 그쪽에서 중앙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경에서 제일 먼 변방 지역에 이 이른바 최고 지도자들이 서열 높은 최고대들이 전체 회의를 하러 이렇게 옮겨간 거죠. 이 상황에서 이게 14일인데 14일 날 여기 시진핑이 온다는 걸 알고 장유사가 일종의 시진핑을 체포하기 위한 이제 반란군을 호텔로 보냈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진핑이 2시간 전에 그거를 미리 통보를 받고 중간에서 도망을 간 거예요. 홍보를 받았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내부 정보를 받은 정보가 거죠. 센 거죠. 정보 센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장유사는 시진핑이 북경에 북경을 비우고 장시에 가 있으니까 그쪽에 가 있는 틈을 타가지고 군대를 보내갖고 시진핑을 체포하려고 한 거야. 그리고 자기 북경에 있었어. 그래서 그 상황에서 체포조를 보냈는데 이 체포조들이 결국은 시진핑 체포를 못하고 보안하는 군대들하고 붙어갖고 총기 사고가 나면서 얘네 그 안에서 희생자가 생겨서 총격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14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 14일 날 밤에 북경에 있는 아까 군사위원회 본부 건물 안에 시진핑의 비서실장인 차이치를 중심으로 한 이 왕샤옹 비밀경찰, 이게 왕샤옹이 이게 경찰 총수거든요. 그리고 공안부 장관이기도 한데 공안부 구국, 즉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 부대 같은 특수부대가 아까 얘기한 군사위 본부를 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니까 엄청나게 경비가 삼엄한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자기들이 내란을 일으키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거기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내부의 비밀 통로를 누가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외곽 경비병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 갖고 건물 내부 안으로 잠입을 해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유사를 비롯해 갖고 장유사의 가족들까지 그리고 그 휘하에 있는 인력들 전체를 전부 다 체포를 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배신자가 문을 따줬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잡혀가지고 현재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얘네들이 현재 재판 중이다라고 하는 게 24일 날 공식적인 중국 언론에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서열 그러니까 그 장승민이라고 장승민 장군이라고 걔가 이제 원래 장유사 편인 줄 알았는데 얘가 배신을 하고 시진핑한테 붙은 게 붙어가지고 아니겠느냐. 왜냐면 얘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 두 나머지가 명만 다 잡혔으니까 다 죽었어. 다 지금 잡혀가지고 멸문지화 직전에 왔으니까 얘가 배신을 때려갖고 결국은 장유사를 내부적으로 처단한 게 아니냐. 이건 무슨 무협지도 아닌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장성민 부주석은 군기율위원회 서기에서 승진해서 군부내 반부패 사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신자는 장성민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래서 원래는 장유사가 끌어들인 사람이었는데 얘가 장유사 편인 척하면서 시진핑을 막 압박하다가 결국 D-Day 날 시진핑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장유사가 내란 그러니까 쿠데타를 움직였던 그 D-Day 날 바로 역공으로 장유사를 체포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제 그동안 군부 안에서 군부가 시진핑 말을 안 듣는다. 이와 관련한 그동안 얘기는 루머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어떤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얘를 합법적으로 쓸어버릴 타이밍. 인자를. 예. 그래서 얘가 내란으로서 행동을 일으키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심각한 규율 위반 혐의를 해갖고 얘를 역으로 잡아서 낚아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핵 관련 데이터를 유출한 혐의부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정보 유출 행위죠. 요거를 제가 봤을 땐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그거 씌우는 붙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죠. 네. 무조건 사형이죠. 그와 관련한 군 내부 승진에서 뇌물을 받아먹었다. 안 받아먹었다면 더 이상한 거야, 이거는. 그 다 받아먹었어. 다 받아먹으니까. 그 다음에 군내 파벌을 조성하고 군의 통제력을 약화시켰다. 요 세 가지 항목을 걸어갖고 체포를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사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경 안에서는 지금 이제 왜냐면 장유사가 임명한 장군들 한 1000명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나도 날아가는 건가? 아니면 우리끼리 모여서 탱크라도 밀고 다시 천안문으로 올라가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현재 군 이동을 전부 금지시키고 베이징 쪽으로의 어떠한 군부 이동을 금지시키는 일종의 반계엄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또 요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들, 그러니까 나머지 1000명들 장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아까 규율위원장이 장성민에 의해서 장성민 부주석에 의해서 곧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한 3위 자리에 있었는데 위에 지금 장유사를 팔아먹어서 지금 실질적인 2위 자리를 지금 현재 차지한 거거든요. 부주석이 된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중국 안에서의 군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있을 거고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어떤 대외 정책들도 잠깐 어느 정도 중지 상태에 갈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대외 외부에 나오거나 또는 대만 문제를 가지고 또는 일본하고 갈등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전력하기에는 지금 중국 안에서 일어난 지금 사태가 진정되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릴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 지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시진핑은 더 하나요? 이제 4기 연임 가는 거죠. 와. 이걸 통해 가지고 계속 간다고? 네, 3기 연임을 완료를 지었기 때문에 2027년이 이제 4기 연임 진행
투표가 있는 날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후계자를 안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4기 때도 출마를 해가지고 그대로 권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고 봐집니다. 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주 그냥 권력 싸움이 대단해요. 아니 뭐 우리나라는 뭐 일단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고 우리가 국민들이 다 진압을 해버렸잖아. 근데 다른 나라들은 국민들이 진압할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은 양쪽에 있는 대가리들이 지금 권력력에 미쳐 날뛰고 있는 거고요. 러시아하고 일본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도 지금 무리하게 국회 예산을 해갖고 다음 달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의외로 표심을 까놓고 보니까 도대체 해산을 왜 했냐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반론들이 막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카이치? 다카이치가 해산을 했으면 해산을 할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해산 이유를 물어보니까 제가 총리를 계속해도 되는지를 국민들에게 물어보기 물어보겠다. 위해서. 그래서 해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정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개헌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세훈 같은 거네. 네가 총리를 할지 안 할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흔든다고 하는 그 명분이 있냐라고 비난을 막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네. 여론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네. 10% 이상. 이렇게 쉽게 떨어지나? 오르기도 쉽게 오르지만 떨어지기도 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소비세를 줄이려고 우리로 말하면 부가가치세를 줄이려고 15%로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경제를 되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소비세를 줄이고 돈을 더 푼다고? 그러면 일본 돈은 휴지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막 채권을 던지면서 일본 국채가 지금 4%를 넘어서 5%대 이자까지 거의 정크펀드 현상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걸 본 국민들이 그럼 물가 오르겠구나. 그래갖고 사재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서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재정적인 그 예산안을 지금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할 수 있는 어떠한 뭐 비상 예산을 쓴다든지 뭐 환율 방어를 위한 어떤 국가적 정책을 내놓는다든지 이게 마비돼 버린 상황에서 일본 엔화의 가격은 계속해서 추락, 주가 폭락, 물가 상승, 매점 매석, 그리고 자꾸 다카이치 잘하다 니 왜 이러는 거니? 라고 하는 반론이 올라가면서 아마 요게 한 10일, 15일만 유지돼도 지금 올라가 있던 70%가 넘는다는 지지율 다시 30, 40%대로 꼬라박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미칠 노릇인 거죠. 다카이치 뽑아놓고 뭘 잘 되길 바랍니까? 다카이치를 국민이 뽑았어? 지들끼리 뽑았지? 어쨌든. 지들끼리 뽑아놓고 여러분 저 계속 총리해도 되죠? 제 맘대로 해도 되죠? 라고 하고 중요한 해산했다가 단독으로 자민당이 과반수하려고 했다가 지난번보다 더 빠질 거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더 죽을 맛이에요. 지금 국제 유가가 60달러 선 가던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폭락해서 내려오고 있고 지금 러시아산 석유나 또는 러시아가 이 유럽으로 수출하던 물량들이 지금 어떤 경계심에 의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러시아는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재정이 무너져갖고 전쟁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 굉장히 재정적인 문제에 압박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트럼프 당선의 지금 도미노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세계 4대 강국제 멀쩡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는 멀쩡하지. 러시아가 근데 라토가 러시아 국경에 AI가 지키는 완충지대를 추진한다는데 이거 될까?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군대는 뺀 상태에서 AI가 지키고 있다가 뭐가 넘어오거나 근처에 올라오면 그냥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쏜 거 아니야, 러시아. 니들이 얼쩡거려서 쏜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 그러지 마. 요런 식으로 말하자면 방해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구역도
맞닿는 구역도 어떻게 정할 거면 이건 뭐 서로 합의가 안 그리고 되는 저 거. AI가 아군과 적군을 어떻게 할지 구분 어떻게 알아? 못해요. 터미네이터 같은 터미네이터가 그 뭐죠? 사이버랩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지구를 최후의 달로 몰아간 인공지능, 터미네이터 뇌에서 나왔던 그 인공지능처럼 저렇게 무기를 배치해놨더니 갑자기 러시아를 조준 안 하고 스카이넷. 스카이넷, 맞아. 스카이넷처럼 얘네들이 갑자기 러시아를 이유 없이 선제 공격하거나 유럽 쪽에다가 그 화살을 던질지 어떻게 알고 아직까지 AI가 제대로 활성화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AI 완충지대를 만든다는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오죽 일이 안 풀리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야. 다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는 겁니다.